당초월 인사드립니다.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만성 질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병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뇨 전 단계는 당뇨병 진단을 받기 전에 혈당 수치가 정상법 비해서 조금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. 이 상태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러니까 미리 알고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래서 오늘은 당뇨 전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나도 당뇨인가? 의심해봐야 할 증상 8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늘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끝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의심해봐야 할 증상 첫 번째, 과식입니다. 과식은 당뇨 전 단계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. 식사 후에도 계속 배고프고 계속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계속 당긴다면 당뇨 전 단계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충동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이라면 이겨내기 힘들죠. 이로 인해서 식사량이 많아지고 혈당 수치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반복되면 비만하게 되겠죠. 그리고 수치는 점점 안 좋아질 테고 쳇바퀴가 계속될 겁니다. 비정상적으로 계속 단 것이 당기고 충동이 너무 강하다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내가 당뇨 전 단계인가 의심해봐야 할 증상 두 번째, 소변 빈도 증가입니다. 소변 빈도 증가는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. 당뇨 전 단계에서 소변이 잦아질 수 있는데 이는 고혈당 상태에서 신장이 과도한 물을 배출하기 때문이랍니다. 당뇨 진단 전에 제가 느꼈던 증상도 같았습니다. 계속 화장실 가고 싶고 또 가고 참기 힘들고, 만약 그렇다면 당뇨 의심해 볼만 합니다. 이게 당뇨 전 단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겠죠.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 갈 길이 머니까요. 세 번째, 의심해봐야 될 증상 세 번째는 입맛의 변화입니다. 입맛 변화는 당뇨 전 단계에서 좀 더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.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단맛이 강한 음식이나 단 음료를 더 많이 섭취하려는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와 함께 당도가 높은 음식을 더 많이 먹으려는 충동도 생길 수 있습니다. 제가 느낀 점은 뭐였냐면 콜라 맛의 변화였는데요. 저는 이전에도 콜라를 즐겨 마셨었는데 펩시나 코카콜라를 맛만 보고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콜라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밍밍한 느낌으로 변하더라고요. 콜라가 바뀐 게 아니라 제 입맛이 바뀐 거겠죠. 저와는 그 증상이 다르시겠지만 만약 이런 어떠한 입맛 변화를 느끼셨다면 당뇨 전 단계를 의심해 볼 만합니다. 그 다음 의심해봐야 할 네 번째 증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 증상은 체중 변화입니다. 체중 변화는 당뇨 전 단계에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.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단 것이 당긴다든지 입맛이 변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. 이것은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인슐린의 작용이 저하되고 혈당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저장하다 보니까 체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. 이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나오니까 따로 한번 다루는 것이 좋겠네요. 자, 당뇨 전 단계를 의심해봐야 할 다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. 피로입니다. 피로는 당뇨 전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.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불규칙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피로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이게 정말 힘든 것이 그냥 피로감이 아니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피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? 저는 꽃샘추위를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원래 파카를 입고 다니는 겨울은 버틸만한데 갑자기 추워지는 꽃샘추위는 더 추운 것처럼 느껴지시죠? 원래 건강한 사람이 질병 때문에 피로해지는 경우에 이 피로감은 꽃샘추위 같은 강렬한 피로감이 되겠죠. 그러니까 피로감이 있다면 당뇨 전 단계를 의심해볼 만합니다. 뭐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요. 당뇨 전 단계 의심해봐야 될 여섯 번째 증상, 시력 변화입니다. 시력 변화는 당뇨 전 단계에 일어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.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눈의 혈관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에 따라서 시력이 감소하거나 망막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안과에서 당뇨가 의심돼서 검진 받아보라고 소견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죠. 이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빠르게 당뇨에 대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릴게요. 저도 1.5, 2.0까지 시력이 나오다가 거의 0.1, 0.2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. 물론 가까이 있는 것은 보이지만요. 뭐 여러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시력이 당뇨 전 단계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자, 일곱 번째 증상입니다. 구강 건강 문제입니다. 당뇨 전 단계에서 구강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
당뇨병은 입속 건강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. 당뇨 전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구강 문제 대표적으로 치주염, 구강 건조증, 구내염 등이 있습니다. 구강 건강이 나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에서는 구강 관리에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. 이만 잘 닦아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 부분도 다음에 한 번 더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8번째 당뇨 전 단계라면 의심해봐야 될 증상, 손발의 저림입니다. 예, 당뇨 전 단계에서는 손발의 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고혈당 상태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인데요.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. 보통 이 저림 증상은 팔베개를 하고 자거나 해도 생길 수 있고, 다리가 차가운 느낌이 난다든지 일상적인 증상이 종종 있다 보니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질병은 전조 증상과 함께 온다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예, 저도 자주 손이 저리고 발도 저리고 그랬거든요. 오늘은 당뇨 전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8가지 증상에 대해서 최대한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하지만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혈당 관리가 필요합니다. 무엇보다도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, 스트레스 관리, 이런 생활습관의 개선이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예방하는데, 당뇨병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. 이렇게 당뇨 전 단계는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. 두렵다고 피하시면 안 됩니다. 적을 알고 대응해야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이 당초월에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. 그래서 당초월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저는 당초월이었습니다.